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지난 주말 경기 봤던 리뷰를 하려고, 켰습니다. 제가 좀 시험 기간이 가까워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북하고 대구 경기랑 울산하고 수원 경기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경기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번 시즌 제가 막 잘 짚어드렸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짚어드린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뭐 더 짚어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먼저 이제 대구 전북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울산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 보면서 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지난 라운드죠, 36라운드 끝나고 제가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올리면서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제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북한테는 불안 요소가 있고 울산한테는 저력이 있으니 이게 순위가 바뀔 수 있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자, 그거를 제가 말하기가 무색하게 뒤집은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두 경기의 결과가.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축구 진짜 어렵구나. 제가 축구 열심히 봤고 진짜 누구보다 많이 봤고 많이 보진 않았을라나요? 열심히 봤다고 생각이 자부하는 편인데, 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리뷰를 드렸던 이유는 뭐 그때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전북이 이번 시즌에 조금 내려선 팀들 상대로, 그다음에 이제 수비적으로 강한 팀 상대로 고전하는 면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는데, 이제 그 다음 상대가 대구랑 아마 제주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두 팀 다 어찌됐든 간에 잘 뛰고 빡빡하게 하는 팀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한 번 비기면 미끄러지는 상황이 오니까 전북이 좀 쫓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다음에 울산이 내려선 팀, 물론 이제 만난 팀들이 만만치 않지만 내려선 팀 상대로는 그래도 전북보다 조금 더 잘 풀어갔다. 요거를 이제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기기만 해도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나온 결과는 전북은 이긴 반면 울산은 비기면서 결국에 전북이 다시 확실하게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전에서는 이제 전북이 비기기만 해도 거의 뭐 우승을 확정하는,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참 그런 어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경기 양상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축구가 어렵고 그냥 단순히 공차는 스포츠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스포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누구를 중심으로 드리고 싶냐면 홍정호 선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정호 선수가 그 대구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여기 바둑을 굳이 불러놓은 이유는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에 대구가 공격을 몇 차례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굉장히 내려서는 형태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파이브백 세워놓고 거의 뭐 이제 김진혁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던 걸로 전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측면 커버까지 다 하면서 세징야를 맨 앞에 놓고 거의 5-4-1 형태, 그 다음에 세징야도 종종 여기까지 내려와서 5-5에 가까울 정도로 단단하게 수비를 쌓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구에서는 전북한테 안 지겠다는 의도가 너무 딱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북은 또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때 고전하는 팀이었고, 제가 보기엔 전반전에는 사실상 전북이 뭔가 해법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바꿔놓은 게 그 코너킥에서 나온 홍정호 선수의 한 골이었죠. 사실 이제 저는 그게 너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딱 먹고 나니까 대구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비기라도 하려면 일단 올라와야 되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구는 FA컵도 올라가 있고 뭐 4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가능성, 물론 4위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FA컵도 결승에서 1승도 해놨고 좀 유리한 편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이제 프로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 홈팬들 앉혀놓고서 대충 경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북 상대로 어찌됐든 1점이라도 더 따가지고 제주를 밀어내놓고 3위로 마치는 게 이 대구의 어떤 자부심이 될 거고, 그 팬들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뛰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홍정호가 깨놨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이제 후반에 들어간 문선민이 기가 막힌 로빙슛으로 그냥 숨통을 끊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문선민 선수의 역습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홍정호 선수의 한 골이 딱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한 골이 참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또 오픈 플레이도 아니었고 또 세트피스였고,
그다음에 그 약간 굴절되는 상황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한 골이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참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뭐 단순히 뭐 홍정호 선수가 너무 잘했고 막 홍정호가 막 무슨 뭐 전북을 대표하고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북이 지금 이번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널뛰기를 좀 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몇 연승 하다가 몇 경기 막 승리가 없고 막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와서는 힘을 쓰고 있다. 물론 이게 수원FC한테 지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힘을 내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왜냐면 울산도 잡았고 이렇게 중요한 한번 지면 안 되는 경기들에서는 잘 안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를 거의 뭐 그만뒀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8년 1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오키나와 전지훈련, 전북 전지훈련을 같이 쫓아가가지고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정호 선수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홍정남 선수랑 같이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정호 선수한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프로 선수로서 뭐 내가 보기엔 좀 많이 당신이 많은 걸 이룬 것 같다. 빅리그인 독일에서 뛰어봤고 중국 가서 연봉도 많이 받았을 거고 대표팀 출신으로 이제 월드컵도 갔다 왔으니 이제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제가 다른 선수들도 인터뷰해 보면 그 우승의 맛이 너무 각별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우승 한번 하면 그거가 막 중독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 또 한 번 느끼고 싶어서 너무 막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홍정호 선수, 당신은 그 전북이라는 팀에서, 사실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인데 전북이라는 팀에서 약간 후보로 뛰거나 좀 밀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승을 해보고 싶냐, 아니면은 예전에 뭐 있던 팀들처럼 이렇게 제주가 그 당시 아주 강한 팀은 아니었으니까, 홍정호 선수 있던 당시에 그런 제주 같은 팀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두머리 같이 본인이 리드하는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이제 좀 뭔가 선수로서 30대에 접어들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홍정호 선수가 뭐 경기를 좀 덜 뛰더라도 이제 우승 한번 해보고 싶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당시 찾아봤더니 제 기억에 우승 트로피가 프로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그 시즌부터 계속 우승하고 있는 거죠. 18년, 19년, 20년, 3년 우승한 거죠. 제 기억에는 3년인 것 같은데 3년 연속 우승하고 거기 이제 FA컵도 곁들여가면서 막 이제 그 우승의 즐거움을 막 즐기고 있는 거죠. 전북 선수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주로 예상 드릴 때는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피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뭔가 전술적인 것들, 완성도, 팀 완성도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이 대구를 이길 만한 완성도를 여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번 시즌 내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팀의 저력이다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에 말해도, 전북이 울산에서 이겼을 때, 그때도 홍정호 선수가 수훈 선수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아마 했던 게 이제는 뭐 울산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아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홍정호 선수가 이 전북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되게 아는 느낌? 그게 이제 저는 경기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완성도가 대구를 뚫을 정도의 완성도는 못 보여줬는데, 그게 경기 전체를 보면 대구가 역습할 수 있는 거를 전반전에 진짜 안 주더라고요. 잘 몰아치고 전방 압박을 엄청 세게 걸고, 그러니까 대구가 그냥 걷어내기를 반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대구도 굉장히 플랜 A가 강한 팀이잖아요. 수비 단단하게 쌓고 세징야가 공 잡아놓고, 혹은 뭐 앞에 김진영이나 에드가가 공 잡아놓고 시간 버는 동안에 막 불꽃처럼 올라와가지고 불이 막 전방으로 한번 딱 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기다리는 타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이 어찌됐든 전북 상대로는 전반전에 뭘 많이 못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북이 제어를 잘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 선수들 발 잘 맞아, 뭐 그런 어떤 막 유기적이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딴 거 생각 안 해, 대구 죽이고 간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대구 앞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먼저야.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뭐 두드리는데 안 뚫릴 수는 있다. 근데 너희도 우리를 못 건드려. 누가 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어요. 전북은 뭐 날카로운 칼이나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망치라고. 방패로 막어? 그러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두드려 볼게, 내가. 그러면 몇 번 두드리면은 버티나 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결국에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야, 전북은 확실히 참 이런 거를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뭔가 있구나. 이게 이동국 선수가 나가면서 약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정우 선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굴절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렇게 발리로 때려 넣을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 그 집중력이죠 사실 그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운이야 그냥 운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어지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던 게 리버풀이 그것들 깨내라고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영국에서는 28년 동안 29년인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한 번도 우승 못해 2위를 하면서도 결국에 제라드가 미끄러져서라도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일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게 그게 뭐 정말 존재하든 아니면은 누군가의 이 심리적 마음속 안에서 그걸 잠재돼 있다가 그게 나오는 것이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은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멋진 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울산한테 좀 아쉬웠던 점이 그런 데서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울산도 경기를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역습 기회가 수원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0대0이 어떻게 보면 수원 팬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는 경기였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페널티킥이 들어갔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실축한 이동경 선수를 뭐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킥은 되게 잘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결국 그런 데서 하나 누가 강심장이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런 데서 내가 확실히 넣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찼지만 막을 수도 있게 찼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못 이겼으니까 나오는 얘기죠 사실. 그렇고 후반전에도 노력은 했지만 그게 뭔가 수원 삼성을 박살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세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상대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밟아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도끼, 열정, 막 무슨 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울산이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즌 말미에 너무 비슷하게 오고 심지어 중간에는 울산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점차 차이가 좁혀지고 뒤집히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말일까요? 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참 축구가 어렵다. 이기려고 그러면 그 비슷한 팀끼리 이기려고 그러면 실력이 그냥 피치에서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잘 나왔던 게 아챔에서는 울산이 그렇게 멋지게 이겨놓고 그 다음번에 만난 리그에서는 또 전북이 그렇게 멋지게 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피치에서 그냥 맞붙여 놓으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형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뭔가 더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참 경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했습니다. 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종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저는 울산이 그래도 팀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겼을 때 전북이 물론 잘 못한다는 가정인데 전북도 아무래도 이 제주가 스타일이 이번 시즌 내내 제 기억에는 제주 상대로 전북이 쉽게 경기한 적이 잘 없었거든요. 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4위로 마무리를 하는데 대구가 전남한테 뭔가 밀려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아침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본인들도 뭔가 이루고 말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고 또 전북도 홈에서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심하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 경기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참 쉽진 않을 것이다. 전북이 또 어떤 정신력을 보여줄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 이번에 전북이 이번에 또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 팀을 잡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신영민 선수를 막 울산에서 데려가면서 그것도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명의
팀인 것과 그런 대장님들이 여럿 있는 팀들이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전북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울산도 잘했지만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시즌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아직까지 K리그의 왕은 전북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결론 말씀드리면 축구 어렵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흐름 전체를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는 자부를 했는데 참 어렵네요. 전북은 흔들리질 않네요. 저는 울산이 그렇게 쫓아오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대구 상대로 급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골 넣어야 되는데 전북 공격하는데 막 대구가 수비 너무 잘하면 무리하게 막 밸런스 깨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올라갈 일 없이 앞에서 그냥 부셔버린다. 공격수들이 다 부셔버리면 수비들이 무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강해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네. 가야겠습니다. 길어졌네요. 가겠습니다. 주말에 최종전 끝나고 리뷰를 잠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길게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